이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할게요. 여기가 좀 빡세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죠? 한 번 더. 완벽 끝까지 다 하는 걸 출제해, 무조건. AT 쪽은요. 자, 보실게요. 요거 말고 일단은. 요거 말고,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시죠.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우리가 계약서 있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원래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약서 보고 입력하는 게 현실이죠. 맞죠? 근데 우리 전산세무이금은 그냥 몇 동, 몇 층, 몇 호를 다 줘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계약서 보고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계약서를 보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해보죠. 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보시는 방법. 자, 우리가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거 작성하죠. 내가 어떤 용도로 빌려주냐. 맞죠? 이게 사무실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입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면적 84. 여기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우리가 동, 층, 호 다 입력해야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1층, 여기 2층 201호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자료는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몇 동, 몇 층 이런 것들 면적 같은 거예요. 알죠?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우리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입력하는 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세무이급 때 작성하실 때. 그래서 보증금은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례에서는 1억 5천이죠. 보증금. 그리고 여기 월세는 200만 원 보이세요? 그래서 월세는 여기에서 보시는 거고요. 오카이? 네. 화면에 다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입력할 게 임대기간 입력해야 되죠, 임대기간. 그죠, 여러분들, 임대기간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서 사조. 옛날 거라서 좀 그런데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사조를 보시면 돼. 사조. 그렇죠? 그래서 2020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함.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얘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냥 9월 1일부터 12개월로 함. 또 12개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임대차 기간은 여러분들이 사조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축할 수 있어,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냐, 또 임차인 또 가지고 와야죠, 임차인. 맞죠? 임차인은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죠? 맨 아래. 임차인, 여기서는 분류무역.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은 여기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위치를 외워주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세요. 저랑 문제 푸시겠지만 이렇게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서는 갱신 쪽이 중요하잖아요. 여긴 갱신 안 나와요. 갱신이 안 나오는 대신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 다 출제합니다. 간주 임대료도 입력하고 임대료도 입력하고 이렇게. 알죠?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이거 회계 처리까지 하세요, 물어보는 회계 처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주 임대료는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입니다. 왜냐면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거 맞잖아요. 부가가치세 내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거 배우셨죠? 간주 임대료. 상상 속의 임대료 지면 10% 과세 매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자, 보실게요.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파워 싸움이에요, 파워 싸움. 자, 요즘은 여러분들 집이 잘 안 팔리죠? 요즘은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 중에 누가 좀 갑일까요? 저기 강남 빼고. 강남은 임대인이 갑이죠, 뭐. 맞죠? 임차인이 갑이겠죠? 요즘은. 맞죠? 다른 데 갈게. 다른 데 갈래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낼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거예요. 알죠?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인이요, 임차인한테
간주임대료는 본인이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 이때 임차인이 그럼 나갈게요. 꺼져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임대인이 갑인 거죠. 임차인 저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낼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임차인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임차인의 세금과 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차인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 회계 처리, 임대인.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내가 세금과 공과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나 어떻게 할까요? 임차인한테 그 간주임대를 받겠죠. 그럼 받는 회계 처리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시죠? 근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임대인이에요. 여러분 임차인이고. 그래서 제가 자, 간주임대료 좀 부담 좀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저 싫어요. 나가요. 저 갈 데 많아요. 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는 거죠, 임대인. 그럼 그땐 제가 세금과 공과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임차인의 회계 처리, 임차인이 하는 거고, 임대인 입장이니까 시험에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나의 세금과 공과인 거고,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임차인이 나한테 뭐 주겠죠. 그럼 그 주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또.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평가 문제 보실래? 평가 문제는 대부분 다 요렇습니다요. 평가 문제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죠.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전세하고 월세 같이 내버리니까. 전세하고 월세를 같이 하시는 분, 혼합형. 그럼 우리가 혼합으로 전세하고 월세로 같이 하시는 분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게 3개예요. 관리비, 월세, 간주임대료 3가지. 맞죠? 근데 우리가 월세 받는 건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월세 받는 건. 실제로 받은 거죠, 그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매출 쪽에 과세로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근데 근데 우리가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 10%로 과세하잖아요. 그죠? 간주 임대료는 10%로 과세하는데 세금 계산서 줘요, 안 줘요? 상대방한테? 안 주죠. 상상 속의 임대료니까 그냥 10% 우리가 임대료로 간주를 하는 거지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죠. 10% 과세하니까 우리 아마 건별로 입력했었을 건별로. 동의되시겠죠? 우리 세무 2급 때 건별로 잡았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적용이자율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간주임대료는 은행에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을 때 받을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이자율은 우리가 그 정기예금 이자율을 하는 거예요. 맞죠? 요거는 문제에서 줄 거니까 어떻게 고치는지 못할게요.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 이래요. 여기 그러니까 좀 약간 다 물어봐, 다. 그 다음에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래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건별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료 받은 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구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핵심이 요겁니다. 여러분 보실게요. 자, 또 중요해요. 자,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좀 보이시나요?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임대료 받은 건 영업의 수익이에요, 매출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그렇죠.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배웠던 임대료라는 계정하고 적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회사도 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임대료 받는 건 매출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여러분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은 매출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된 영업 활동으로 팔면 다 매출이라 불러요. 단지 우리 시험에는 제조기업이나 상품 매매기업만 출제하니까 그래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면 임대료 받는 건 주된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계정 과목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입 거셔야 돼요. 알죠?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꼭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아니면은 주업이 아닌지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임대료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게 여기에요. 자, 우리 임대료 입력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이건 패스하고요. 여기서 잘 보실 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랑 그다음에 우리 간주 임대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예요. 여기 이자 여기 보이시죠? 이자율. 여기 이자율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아마 1.2%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2%거든요. 여기에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 치시고 문제에서 그냥 1.2%로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클릭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입력하는 다 똑같아. 아셨죠? 칸만 위치만 달라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보세요. 여기 뭐 보이시죠? 보증금 이자 보이세요? 우리 보증금에서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처럼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간주 임대료인 거예요. 자, 요게 핵심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다면 22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을 거고 그 22만 원의 이자를 임대료처럼 간주하는 거죠. 질문, 그럼 22만 원 다 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입력하실 때 22만 원 입력을 많이 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22만 원 입력을 진짜 많이 하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 말이, 제 사람 맞죠? 전 진지한데 많이? 뭐냐면 22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죠. 그것의 10%를 내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 22만 원은 10%를 걷기 위한 상상 속의 매출액이에요. 상상 속의 매출액. 자, 내가 만약에 임대료를 200만 원 받았어. 그건 실제 받은 거예요. 근데 간주 임대료는 22만 원 받은 거예요? 받은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받은 것처럼 봐서 여기에 10%만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표정이 정말 중요할까? 중요할 걸 보시면 잘 보셔야 돼. 일단 여기 22만 원 보이시죠? 잘 보셔야 돼. 저희 간주 임대료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 22만 원. 숫자가 안 맞는데? 그냥 보세요. 일단 건별. 오케이? 왜냐면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지 않았지만 과세하는 거니까 10% 과세 매출 증빙 없는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는 절대 거래처 거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임대료를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은행에 저금했었을 때 받았을 이자를 임대료처럼 보는 거니까 거래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간주 공급은 상대방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거래처를 걸지만 여기는 내가 여러분한테 이자 받은 걸 임대료처럼 보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를 임대료 보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이자를 임대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은행에 저금했을 때 받았을 걸 임대료처럼 보는 거니까 거래처가 없다고요. 거래처가 그러면 지읒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끊잖아요. 끊으면 여기에 컴퓨터가 뭘 잡냐면은요. 어디 갔냐?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짜증나냐? 여기에다가 뭘 걸냐면 이렇게 걸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무조건 컴퓨터가 대변에 제품 매출 세팅해버리는 거.
맞죠?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2113 잡을 거고 이거는. 맞죠? 그리고 건별 잡으면 일단 대변의 제품 매출 요 금액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기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시는 거야. 일단은 대변에 제품 판 거 아니니까 제품 매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럼 내가 22만 원이래. 22,131원을 내가 임차인한테 받는 거죠. 지금 임차인한테 받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22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금액의 10%만 받는 거라고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22만 원은 여기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22,131원만 상대방한테 받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세금으로 낼 건 요 22만 원이나 22,000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여기다가 22만 원 요걸 고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죠? 내가 세무세 갖다 내야 될 건 22,000원이지 22만 원은 그냥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금액이고 상상속의 매출액이에요. 이거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연습해볼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논리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정확한 취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보증금 넣은 걸 보증금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에 발생할 이자가 요거인 거예요. 22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었을 거고 여기에 10%를 세무서에 좀 갖다 내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유인물 몇 페이지 오시냐면 11페이지. 자료 설명부터 읽어야 되니까. 자,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 1번. 자, 자료 1은 덕유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다. 자, 주식회사 낙동은 밑줄 좀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령 밑줄 치시고 부동산 임대업을 겸령. 그 말은 이 말이 뭘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임대료 받은 건 주된 매출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은 우리가 이거죠. 개정 과목을 임대료 수입 잡으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건설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그럼 둘 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 쓰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는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 2번 볼게요. 자,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라고 했어요. 어차피 매출 쪽에 과세겠죠 뭐. 얘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니까. 자, 자료 설명 3번입니다. 자, 밑줄.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 근데 우리는 임차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임대인 나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과 공과는 내가 적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나의 세금과 공과가 맞는 거지만요. 되셨죠? 잘하셨고. 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9월 30일, 자, 밑줄 9월 30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임차인인데 우리가 항상 공급자가 세무세 갖다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받아서 내는 거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조선말이 되시겠어요? 자, 평가 문제 1번 볼게요. 자, 9월분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요건 여러분 자료 2번 보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은 우리 아까 발급하고 전송하는 건 전자에 비워놨죠. 맞죠? 근데 얘는 전자세금의 1번 걸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이요. 제2기 예정 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세요는 자료 1번 보고 하셔야 돼. 임대차 계약서 보고요. 근데 적용이자율은 2.1%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2.1%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3번.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들어왔죠. 입금 거래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 부가가치세가 좀 여러분들 세무 이것보다 좀 복잡해요. 좀 요구하는 게 좀 많습니다요. 원래 FM대로라면 실제 업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짜증나지 마시고, 물론 시험상은 짜증나지만 이게 업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서 할 때 다 이렇게 다 해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항상 평가 문제 순서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료 2번 보고 9월분 임대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자료 2번은 바로 위에 있네요. 9월분 임대료. 자, 입력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날짜 보니까 9월 30일이라고 돼 있죠? 9월 30일. 이렇게 작성 일자요. 9월 30일. 유형은 뭐예요? 유형은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이니까 11번 과세입니다. 그렇죠? 유형은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그 유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요. 제 거 말고. 그렇죠? 11번 과세. 저는 분명은 건너뛸게요. 자, 공급가액은 200. 그다음에 거래처는 거기 덕유 보이시죠? 공급받는 자. 그죠? 덕유. 그리고 이제는 여기 보이시죠? 전자세금이 아까 전자입력으로 하라라고 돼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1번 하라는 얘기예요. 1번. 1. 이렇게 전자입력 이렇게 전자에 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인데 아까 분계 유형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했나? 여기 있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혼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혼합. 그럼 조심하실 게 지금 대변에 제품 판 게 아니라 임대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계정 과목이 약간 임대료 수입이었죠. 임대료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일단 임대까지만 치셔야 됨, 여러분들. 대변에 제품 매출 아닙니다요. 대변에 임대 하시면 여기 임대료 수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411번 거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면 904번 거시는 거고요. 아셨죠? 되셨어요? 이렇게 지금은 겸용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임대료가 주된 매출이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220만 원 들어왔겠죠. 이건 임대료 받은 거 실제 맞으니까. 간주 임대료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긴 실제 임대료 받은 거 맞아요. 알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죠. 뭐예요? 우리 예금하고 적금 거래처기 채점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한은행 거셔야 됩니다요. 안 그러시면 지읒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다음 중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잔액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신한은행 안 거시면 그 잔액 틀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예금하고 적금에 거래처 꼭 이렇게 거셔야 된다. 아셨죠? 이거 꼭 유념하셔야 돼요. 안 거시면 난리 나요. 이렇게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문제 일단 1번은 했어요. 이제 평가 문제 2번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료 1번 임대차 계약서 보고 하시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 맞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 가셔야 되냐? 10페이지 가셔야 돼, 10페이지. 거기 아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니까. 그래, 걸려지. 됐다. 그래, 여기 걸리네. 자, 문제에서 여러분 2기 예정 신고니까 7월부터 9월이죠? 7월부터 9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자율 2.1%로 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자율 위에 클릭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클릭. 그럼 여기서 2.1 이렇게 엔터 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적용.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상호 F2번으로 검색.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 1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임차인 보이죠? 시험에 가끔씩 임차인 안 주거든요. 맨 아래에 여기 임차인 있죠, 여러분? 임차인. 보이죠? 임차인. 덕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언급 없으면. 아셨죠? 그래서 덕유.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층부터 여기는 맨 위에 거 보시라고 했었죠? 임대차 계약서에. 그래서 맨 위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어딨냐? 202로 2층 삼성동 치시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층은 2층 2, 호수는 201, 동은 삼성동이죠? 삼성동.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 면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면적. 자, 면적 200제곱미터, 200 보이세요? 200? 보이시죠? 200. 자, 용도 200제곱미터 옆에 사무실이라고 돼 있고요. 사무실. 그리고 임대기간은 4조 보시면 돼. 4조 여기 있죠. 4조. 2022년 9월 1일부터 24개월. 그러니까 2024년도 8월 30일까지가 되겠네요. 31일까지. 그래서 2022년 09월 01일부터 2024년 08월 31일 이렇게 되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증금하고 월세 자료는 아까 했던 거기 면적하고 용도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기 월세 보증금 있죠, 여러분들? 보증금 1억, 월세 200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계약금, 중도금 이거니까 요 1억 원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증금에 1억, 월세 200 넣으시면 되겠죠. 월세 200. 네. 눈 씻고 찾아봐도 관리비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건 일단 평가 문제 1번 완료했고 지금 평가 문제 2번 완료한 거예요. 3번이 뭐였냐면 이제 간주 임대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럼 간주 임대료는 어디 보셔야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게 FM이에요. 여기가 전체니까. 근데 지금은 거래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혹시 세금은 원 미만 절사하는 거 알고 계세요? 원 미만 절사래. 우리가 1원 단위는 10원 미만은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2원 붙어 있죠. 그럼 요거는 실제 세금은 17260입니다. 나중에 세금 입력하실 때 우리가 세금은 여러분들 원 단위는 없는 걸로 봐요.
알죠? 이건 좀 외워두세요. 아시죠? 그래서 세금은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172608이면 여러분이 반올림하시거든. 세금은 항상 여러분 원 단위는 안 걷어요. 아시죠? 1원 단위는 1원 단위는. 오케이? 그건 좀 외워주시고 실제로 세금 그래요. 예. 1원 단위는 안 걷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아까 9월 30일자로 하세요라고 했었죠. 여기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9월 30일 갑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 유형이 뭐예요? 간주임대료. 그렇죠. 건별입니다. 건별. 자, 건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급 가액에 원래는 여기에다 공급 대가 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있는 어디였지? 그냥 요거 보고 느리냐? 느려. 여기 아까 17260이었죠. 그냥 여러분 바꿀게. 그냥 17260이 여기다 곱하기 1.1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소수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17260이 자꾸 여기 수정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냥 수동으로. 이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17260이 17260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곱하기 1.1 하시면 숫자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원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하나씩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요, 여러분들. 예.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시면 안 돼요. 그럼 거래처를 건너뛰시려면 스페이스 엔터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 엔터면 거래처 안 걸려요. 또는 이건 거래처 여러분 안 걸린 걸로 취급합니다. 이건 거래처 안 걸린 거예요. 항상 코드가 있어야 거래처 걸린 겁니다요. 시험에서는 날짜 다르게 줄 거예요. 알죠? 임대료 날짜랑 간주 임대료 날짜 다르게 줄 겁니다. 우리 시험은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쪽은 입력 못해요. 왜냐하면 전자하고 계산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빼고 입력 못합니다요. 당연히. 예.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겠죠. 왜 혼합이냐면 아까 임차인한테 간주임대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거든요. 맞죠? 봐봐요, 여러분. 이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뭐냐, 대변에 제품 매출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걸려버리거든요.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얼마 받았을까요? 임차인한테. 그렇죠. 17260만 받았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가세 예수금이겠죠. 받은 17260이요. 왜냐면 10월 25일까지 내야 될 부채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차변에 보통예금액 요 17260만큼만 들어왔겠죠. 되셨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보통예금하고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17260. 이거. 신한은행. 이거 분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렇게 끊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 17260 아까 뭐시 10만 원 단위는 의미 없는 숫자에 그냥 상상 속의 임대료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172 그 10만 원 단위 무시하시고 그냥 간주 임대료는 실제 부가가치세만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낼 것도 얘만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좀 유념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진짜로 이게 분계 은근히 처음 헷갈려요 많이.